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인간은 평생 성적표를 받으며 살아간다. 학창 시절에는 물론 어른이 되어서도 항상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 성적표를 받는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좋은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지,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산다.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만이 행복해지는 길이라 믿는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자. 사람들의 고민과 괴로움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데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불안하고 조바심이 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남이 보기에 그럴싸한 인생을 사는 데만 집중한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얽매이다 자기 삶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주인답게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 나폴레온 힐은 욕심, 질투, 열등감을 버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질투와 열등감을 낳고 욕심으로 번져나간다. 욕심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믿고 지지해줄 가족이 있고 지치고 힘들 때 위로와 용기가 되어줄 친구가 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조바심을 버리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해진다. 그러면 덩달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확신이 생기고 의욕이 넘쳐난다. 더 이상 남이 주는 성적표에 연연하지 말자. 내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다. 나의 평가를 더 이상 타인에게 맡기지 마라. 세상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절망에 빠지곤 한다. 외부 조건을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럴 때 상황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외부 조건이 아닌 내부 조건을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간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채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책해봐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럴 바에는 마음에 긍정적 생각을 채워 상황을 달리 바라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세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과 환경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 그 결과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늘 상대에게 끌려다니게 된다. 반면 자신을 향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삶의 중심에 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변화나 방해 요소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책을 강구한다. 또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도 탁월하다. 나폴레온 힐은 스스로를 굳건히 믿는 방법으로 나의 가능성 확신하기를 제안한다. 힐은 자기 확신을 높여줄 수 있는 문구를 적어놓고 그것을 반복하여 읽으라고 말한다. 단, 그 문구는 현재 시제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는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나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처럼 말이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다짐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자신을 향한 믿음이 강화된다. 내면이 단단하고 스스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철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고 실패하지 않는 법이다. 세상에 유일하게 내 말을 듣는 존재는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모두가 나에게 등 돌릴 때도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 또한 자기 자신이다. 좌절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상황에 맞게 마음을 컨트롤한다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다. 나폴레온 힐은 웃음이 가진 힘을 여러 번 강조했다. 웃음은 가혹하고 냉정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단단한 갑옷이 되어준다. 심각한 문제가 당신을 찾아와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보라. 당신의 절망스러운 감정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굳이 왜 인터넷과 뉴스의 온갖 시끄러운 이야기로 아침을 시작하는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명랑한 웃음과 다정한 온기가 감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우리는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아침의 기분이 그날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건강한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생각이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한다. 웃음은 우리를 해치는 부정적 생각을 몰아내고 건강한 생각을 하도록 이끈다. 음식이 신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듯 웃음은 생각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그로 인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웃음은 몸과 마음 모두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인생 전반에 걸쳐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준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절대 웃음을 잃지 말자. 가혹한 현실에 우리의 삶이 쉽게 잡아먹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맞서면 아무리 끔찍한 고통이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딛고 일어설 수 있다. 이러나 저러나 힘들기 마찬가지라면 그냥 한번 웃어보자. 웃음은 또 다른 웃음을 낳아 하루에 한 번 웃던 당신의 일상이 곧 웃음으로 가득 찰 것이다. 너무 심각해지지 마라. 절대 삶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놔두지 마라. 나폴레온 힐은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인생의 눈부신 변화가 찾아온다고 확신했다. 실제로 그의 삶 또한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기에 결국 빛을 볼 수 있었다. 감사하는 태도가 삶의 변화를 불러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자.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인생의 밝은 부분에 집중하면 어둡고 고통스러운 영역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할 수는 없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오래된 격언이 감사에도 적용된다.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할수록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진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선을 베풀기 위해 자연스레 노력하게 된다. 선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면 주변 세상이 당신의 선한 영향력으로 물든다. 그렇게 주변으로 퍼져나간 선한 영향력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 우리는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선한 가치에 집중하여
긍정적 생각에 적합한 심리 상태를 갖출 수 있다. 긍정적 결과를 거두려면 먼저 긍정적 생각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좋은 결과가 다시 좋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감사를 통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 결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넷째, 감사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다. 걱정과 불안은 그 어떤 감정보다 사람을 쇠약하게 만든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자. 그러면 더 큰 수확을 기대하며 한 번 더 바다에 미끼를 던질 수 있다. 다섯째, 긍정적 기운이 담긴 감사는 기분 좋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 메시지가 잠재의식으로 흘러들어간다.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우리는 잠재의식에 감사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상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보답을 한다. 호의와 배려에 감사할 줄 아는 이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우리는 감사 인사를 하면서 스스로의 인격을 높이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다진다. 일곱째, 정중한 감사 인사는 전염성이 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다른 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뿐더러 당신의 좋은 기운을 이어받는다.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라. 한때 잡초가 자라던 자리에 장미꽃이 필 것이다. 여덟째,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선은 선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이는 꼭 감사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도로에서 새로 출시된 자동차를 보고 마음에 들어 구매한 적이 있는가? 아마 새 차를 뽑은 이후에는 어딜 가도 당신의 차와 같은 모델이 눈에 띄었을 것이다. 어떤 것에 관심을 주면 자연스레 당신의 세상은 그것으로 가득 찬다.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요소를 찾으면 찾을수록 당신의 삶에 감사함이 더 깃든다.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아홉째, 감사한 마음에 집중하면 나머지 가치들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선에 집중하면 다른 선한 가치가 더 큰 힘을 얻을 것이고 당신의 관심에서 멀어진 악은 힘을 잃게 된다. 우리 인생이 선으로 채워지는지 악으로 채워지는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나폴레온 힐은 주어진 물질적, 정신적 풍요에 감사해야 하며 삶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평생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았다. 우리도 감사를 표현하여 긍정적 기운을 전하고 선을 실천해보자. 선은 선을 부르고 이렇게 시작된 선순환은 마법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밝힌 작은 빛에는 어둠을 몰아낼 거대한 힘이 있다. 존경하는 사람을 최대한 본받아라. 이는 결코 영웅 숭배가 아니다.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나폴레온 힐은 종종 상상 멘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상상 멘토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여 조언을 구하는 자신만의 멘토를 의미한다. 그들은 역사 속의 위인일 수도 있고 평소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 저희를 의심한다. 지금과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동기부여를 하는 행위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나폴레온 힐에게 상상 멘토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미신이 아닌 단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편이었다. 힐은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철광왕 앤드루 카네기, 자동차왕 헨리 포드, 발명왕 에디슨 등 존경하는 멘토들과 함께 회의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힐은 상상 속 회의를 직접 진행하고 조언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러고 나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알 수 있었다. 조언자들은 힐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존경하는 스승, 배울 점 많은 지인 등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당신만의 전담 코치진을 구성해라. 그러면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원하는 바를 더욱 빠르고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상상 멘토는 언제나 최고의 조언을 건넬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이 무슨 업적을 이루어냈는지보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이끌지 못하면 그 누구도 이끌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 말에는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다.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겠는가? 뛰어난 리더는 지침을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올바른 지침을 준수한다. 자신에게는 엄격하지 못하면서 남에게만 엄격한 사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존경은 강요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이들은 아무것도 명령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존경심을 갖는다. 훌륭한 리더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맡은 역할에 자신감을 내비친다. 이들은 누구의 지시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본능적으로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리더는 군대 지휘관과 다르다. 사람들은 자신이 조직에 기여한 바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리더를 더 잘 따른다. 능력 없는 리더는 앵무새처럼 입에 발린 소리를 반복하지만 사람들은 이들이 늘어놓는 칭찬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린다. 구체적인 피드백이 없는 지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리더가 되고 싶다면 자신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발판으로 이용하거나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을 깔보고 흠집 잡는 행위는 리더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금세 외면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받고 싶다면 타인을 지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섬기는 자세를 갖도록 하자.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리더의 자리를 내놓는 게 좋다. 그런 사람은 이미 리더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당신이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면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집중하며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자.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저희를 숨기고 아무리 자신을 포장하려 했어도 위선적인 행동은 금방 들통나기 마련이다. 당신이 성과를 냈을 때 진심으로 축하받을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를 위해서는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는 모두 진정성 있는 행동에서 비롯된다. 나폴레온 힐은 진정한 리더를 이렇게 정의했다. 리더의 가치는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는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만약 당신이 리더라면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자. 함께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도록 격려하자. 실패하는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주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좋은 리더가 되어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건네는 눈 인사부터 선하게 바뀔 것이다. 시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재산이므로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하루에 약 8시간을 수면에, 8시간을 일하는데, 나머지 8시간을 여가를 비롯한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 나폴레온 힐은 이 중에서 개인 활동에 쓰이는 8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 시간이 모여 미래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개인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가 다 떨어지기 전 충전해야만 한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휴식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매 순간 에너지를 소비한다. 매일 우리에게 지워지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가끔 의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무작정 앞만 바라보고 달리다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무조건 일하는 시간만 늘려 창의력과 생각하는 힘을 짓밟다 보면 그 끝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무기력증에 빠지는 번아웃이 기다리고 있다. 번아웃 상태가 오면 자아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되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사라져 삶의 목적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귀를 기울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모르는 척 넘겨서는 안 된다. 사람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삶의 질을 높이는 충분한 수면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등의 기분 좋은 휴식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꼭 필요한 연료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휴식뿐 아니라 삶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내면의 에너지가 쉽게 고갈된다. 이 또한 번아웃이 찾아오는 원인이다.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일상에 변화를 주는 새롭고 흥미로운 무언가를 찾아 상상력을 자극해야 한다. 그렇게 찾은 흥미거리는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준다. 활력이 되는 요소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짧은 산책이고 어떤 이에게는 친구와의 저녁 식사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책을 읽거나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을 좋아할 수도 있다. 일상에 지쳐 쓰러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긴장을 풀고 기분을 전환하여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신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는 충분한가? 혹시 충전할 여유도 없이 다 쏟아놓은 상태는 아닌가? 지금 당장 마음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자신에게 어떤 선물이 필요한지 마음에 대고 질문하라.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즐기며 당신의 삶에 기분 좋은 변화를 주도록 하자. 당신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뒤쫓아오는 불안감과 자책감을 던져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절대 당신의 행복과 여유를 포기하지 마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이다. 당신에게 무언가가 필요할 때 그 무언가를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나에게는 내 인생을 만들어갈 자격이 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라. 자신감은 상황 대처 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은 일을 처리하는데도 자신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신감이 있으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진다. 그러나 자신감이 없으면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스스로 차단해버린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신감이 바닥치는 경험을 한 번쯤 했을 것이다. 스스로가 미숙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경쟁에서 뒤처졌으며 옆에서 함께 달리는 경쟁자가 훨씬 뛰어난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향한 믿음과 해낼 수 있다는 의지는 귀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믿음을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 물론 필요한 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감을 이끌어내기란 여간 쉽지 않다. 하지만 자신감은 우리의 의지로 회복할 수 있다.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실패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자기 다짐을 반복해야 한다. 나폴레온 힐은 강한 다짐을 통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평소 자신의 자세로 만들라고 조언했다. 이렇게 긍정적 사고가 습관이 되어 잠재의식에 깊숙이 뿌리내리면 언제든지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자신감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일을 하든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질 것이다. 작은 일부터 자신 있게 행동하면 큰 일이 닥쳤을 때도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떠올리면 새로운 일을 할 때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부터 당장 자신감 훈련을 시작하자.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다짐하고 눈앞에 놓인 작은 일부터 자신 있게 시작해보자. 가느다란 거미줄이 모여 단단한 밧줄을 만든다. 자신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분명 빛을 발할 것이다. 해야 할 일을